2022년을 돌아보면 남북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30번에 걸쳐서 총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입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만 8번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성능을 높여가면서 한반도 정세에 찬물을 뿌리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전쟁 위협은 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의 남북 관계였던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여러분들 모두 추측하시겠지만 북한의 이런 행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왜 이토록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언론을 수놓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단어에 빠져선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토록 핵무기에 열을 올리는 진짜 이유를 탐색할 기회를 우린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탐색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북한의 핵개발 의중에 담겨 있다는 점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부는 그 점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부는 북핵 정책이 얻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초점을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경제적 이유에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진짜 경제적 이유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속에서 미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미부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부가 여러 채널을 토대로 취재해 내린 결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한 방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방은 핵무기의 위력보다는 북한이 앓고 있는 모든 경제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전환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북한의 핵 무장 핵심인 병진 노선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북한의 병진 노선 전략은 2013년부터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전략으로 세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당시 잠시 이 전략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자 북한은 다시 이 전략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사실 병진 노선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 북한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란 전제 속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지금과 같은 재래식 군비 비중이 줄어들어 그 돈을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무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방어력이 되므로 북한이 지금처럼 국방비에 펑펑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 무장을 하면 그 즉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국방비 감축에 따른 경제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북한 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에 참여했던 국제사회 각 나라는 주판화를 핑기며 대북 노선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경제 논리로 돌아가며 인류가 겪었던 세계대전도 모두 경제 문제에서 촉발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 무장에 집중하는 근원에는 그들이 세운 병진 노선이란 전력이 있으며 이는 핵 무장이 완성될 경우 그 즉시 국방비에 투입했던 예산과 군수 산업 분야를 민간으로 전환해 경제 발전에 쏟겠다는 말 그대로 한 방을 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부가 아는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2013년에 병진 노선을 선포하면서 경제 발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병진 노선의 장점으로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을 높이면서 이렇게 절약한 국방비를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병진 노선이라고 표현하면 거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략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략은 과거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핵 전력을 대폭 증가하면서 재래식 군비 비중을 줄여 이를 경제 부양 정책에 쏟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과거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핵무기 그 자체의 위력도 있지만
그 당시 너무나도 경제 사정이 힘들었던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한 한방이었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런 전략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북한의 이런 행보는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새해 벽두인 1월 1일부터 북한은 핵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2023년도 핵 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때 종전 선언까지 화두였던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의 전환점으로 깔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을 초래해 금융자산이 하락하고 환율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금융시장이 이런 충격을 받을수록 신용평가기관들은 대한민국이란 한 국가의 신용도를 내려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 자산 가치 하락을 겪는 대한민국은 부의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연계되어 결국 시민 전체가 겪는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상황 대반전을 위해 핵에 집중할수록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경제는 작은 펀치를 계속 맞아가는 겁니다. 결국 정치 문제인 북핵 문제 역시 속살엔 경제 문제가 녹아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또 다시 겉에 있는 정치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미군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몇 차례의 정권 교체를 단행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핵실험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경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해결이 아니라 그 해답을 알고 싶은 미부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에는 더 나은 한반도 평화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